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었고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 소추가 정당한 것인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인용을 해야 되는지 기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 의견들이 주장이 되고 있는데, 잠시 그런 주장들을 내려놓고 한번 시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헌법 공부를 가장 좋아했었는데,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을 때 법리적인 배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하라 1988의 드라마에서 선우와 보라가 동성동본이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이였는데, 헌법재판소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선우와 보라의 해피엔딩을 볼 수 있었죠. 이처럼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9차 헌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등장을 해서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같은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까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대의제도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을 대신을 해서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도록 맡기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만일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면 또 다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탄핵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부여를 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몽테스키에가 18세기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나누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이래 현대국가에서는 대부분은 상권 분립의 통치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대통령과 정부, 사법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있죠. 이처럼 상권 분립의 취지를 고려를 한다면 과연 사법부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위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서 국정 운영을 맡겼는데 이것이 헌법 몇 조, 법률 몇 조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그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사실상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사법 판단으로 탄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 위반의 행위를 포함을 해서 정치적 행위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의제도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법부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물론 국회의원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 대한민국 통치 구조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선거를 잘해서 좋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요즘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를 해서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을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 다수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됐다라고 한다면 다수당인 여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6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다수가 되어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게 되죠. 물론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인간이 하는 것이니만큼 무작정 헌법재판관 개인들의 소신에만 맡기기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너무나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해당 사실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포섭이 되면 해당 효과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폭행이라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으면 유죄가 인정이 되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그 사실이 인정이 되면 돈을 갚으라라는 판결이 선고가 되죠. 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는 설령 일부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직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 재판관 개인의 성향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같은 단순 사법기관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 유지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보편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같이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에는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심지어 법원에 침입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가 대한민국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단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의 시각에 따라서 탄핵이 되어야 된다, 탄핵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통치 구조를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